자, 지금 시장 반등이 좀 격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무조건 추세가 전환된다. 그런 생각을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저도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내가 못 잡을 것 같아서 내가 수익을 또다시 내고 싶어서 추격 매수하는 순간 또다시 물리게 됩니다. 지금은 추세장이 정말 시작이 아니라 변동성이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그 방향성에 맞게만 대응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 무작정 따라붙는 매매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준을 잡고 올라오면 적정선에서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내려오면 어디에서 분할로 좀 들어가든지 그것만 딱 전략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구조에 있는지 단기 반등이 가능한 자리를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다시 어떤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는 좀 밀릴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관점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해당 구간에서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72.1K에서 73K 이 위에서는 좀 분할로 익절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갔을 땐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해당 구간까지 온다면 숏타점을 보고 들어갈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괜히 이런 자리에서 숏을 쳤던 게 아니죠. 자,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저항 맞을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다면 한번 숏을 들어가 보자. 아니면 이런 돌파 매매가 좀 됐을 때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를 미리미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실제로도 이번에 여기서는 조금 새벽이다 보니까 제가 타점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런 구간에서 숏 타점을 한번 잡을 수 있었던 그런 타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던 72.12K 딱 구간에 진입하면서 뭐 최저가에 매도는 못했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런 타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가 추격 매수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일봉 차트가 됐든 주봉 차트가 됐든 저는 어저께 영상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매물을 한번 소화하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채널을 드디어 도전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상황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해당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시즌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근데 자, 보시면 이런 패러렐 채널들 이게 기준선이지만 결국에 한 번 맞고 이래서 한 번 딱 형성이 됐던 기준선이죠. 해당 기준선을 돌파를 하니까 밀렸어요. 밀리면 다음 지지 라인 때까지는 오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지금 유동성이 터진 시장이고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 밑에 있는 딱 이 선을 버티면서 올라올지 아니면 그냥 돌파하고 직접 매물대까지 돌파를 보여줄지가 딱 결정되는 날이 딱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자리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여기서 급락이 딱 연출되기 직전에 하락이 시작됐던 자리,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매물을 소화하느냐, 하지만 매물대 구간에서 매수세가 받쳐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털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내려가느냐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추세 전환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정말 장기화가 됐을 때는 그 기대감이 꺾이는 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됐던 비트코인의 기대감, 그 다음에 빠질 때에도 전쟁 이슈로 빠지긴 했지만 뭐 정쟁이 정말 빠르게 종결될 것 같다는 그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하나의 방향만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 뉴스 하나. 자, 갑자기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 이러면은 갑자기 또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치면 비트코인은 또다시 내려가고 뭐 근데 지금 상황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슈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에 상승은 바라보고 있지만 변동성 장세다.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나온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근데 뭐 추세 전환은 시작했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제는 뚫어설 가격만 뚫어서고 내렸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시 5분
제가 10시 15분이네요. 10시 15분에도 쇼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확한 타점은 여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대가 대략 한 오전 17시? 이때쯤이니까 대부분 좀 매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진입 타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10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0시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잡고 한 차례 73.41K. 자, 여기 해당 구간에서 어디까지 봤냐면 72.12K입니다. 72.12K면 해당 구간인데 딱 여기까지 내려오고 반등이 시작됐어요. 자, 제가 무조건 롱만 바라본다. 숏만 바라본다. 뭐 지금의 숏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롱을 못 먹어서 저도 아쉽긴 하지만 숏을 먹을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자, 이런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해당 구간이긴 하지만 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이죠.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뭐 고점을 못 넘었을 때 또는 거래량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뭐 편하신 대로 바로 입장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가격, 우리가 버텨줘야 될 가격과 넘어서야 될 가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해당 구간, 이 정고점 라인대 딱 이 구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딱 정고점 구간이에요. 여기 정고점, 여기 정고점, 그리고 이전에 매물대는 한 번에 체크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벌써 지지 라인을 체크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 지지 라인을 한번 체크하고 올리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이런 구간에서 바로 한번 돌파를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든 아니면 전쟁이 안 끝나든지 간에 이런 구간을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72.23K 지지받고 나서 올릴 때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다. 72.23K가 아니라 70.9K 수준을 한번 내려오고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롱타점 같은 경우에는. 왜냐?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은 정말 정확하게 나올 거니까 이런 밑에서 못 잡았다면 차라리 이런 구간을 지켜보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들 매물 맞고 아니면 매물을 맞을 때 숏을 들어간다든지 이전에 지지 라인대를 체크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 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구간 결국 무너지게 되면 정고점 그리고 매물대를 한번 맞고 정고점을 맞고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낙폭은 커질 수가 있겠죠. 자, 낙폭이 커질 수는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고점 라인대를 버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정말 빠르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상승의 시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 정고점 라인대를 거래량으로 흡수를 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전에 거래량 대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물론 매수 볼륨만 커져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가 정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차라리 롱을 이런 흐름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한 번 더 보여줄 거예요.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 이때는 돌파 매매도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제가 스터디룸에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해당 구간을 못 넘어서고 계속해서 좀 저항을 좀 미비하게 보여준다. 저항을 좀 강하게 보여준다면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하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눌림목이 올 때 뭐 내려온다면 해당 구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죠. 해당 구간까지 내려오더라도 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딱 한 번 지지받고 올라서고 나서 이런 72.23K에 대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지지가 명확해졌을 때 이럴 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1번 시나리오 롱타점을 봤을 때 경우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봤을 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매물대 구간까지도 충분히 양봉으로 그냥 단숨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 이 매물대까지 도전을 하면서 올라간다면 이 매물의 딱 고점 라인대까지 이게 대략적으로 79K 이 정도 이상이니까 여기까지는 바라보셔도 좋다는 거죠. 자, 이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에도 10%이기 때문에 뭐 선물 기준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익이 찾아오겠죠. 뭐 10배여도 100%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밑에서 못 잡았다고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정고점 라인대 그리고 패러렐 채널
자,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안 맞을 수는 있긴 하죠.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이런 패러렐 채널은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가 담긴 자리예요. 지금 숏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런 구간들 있죠. 자, 이 선을 드디어 돌파했어요. 이전에도 터치도 못하다가 드디어 돌파를 보여줬는데 한 번도 4시간 봉상에서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저항을 맞고 근데 매수 볼륨이 쌓이지 않은 채로 매도 볼륨이 갑자기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숏배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직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보단 아직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4시간 봉의 중간 가격대 그리고 이 4시간 봉의 중간 가격대 이 언저리까지는 한 번에 그냥 쑥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나온다면 우리가 뭐 이거 이탈하는 1시간 봉 또는 4시간 봉이 나왔을 때 70.3K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런 자리들을 버텨준다면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막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걸 베팅하기보다는 뭐 지지받을 구간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물대, 정고점 가격대에서 버텨준다면 롱을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고 못 버틴다면 숏 관점으로 보면서 뭐 여기까지 못 버티고 그냥 음봉이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뭐 다음 영상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반반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특정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 매매를 하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은 매물대 또는 이런 추세선 또는 이동평균선 저는 이동평균선을 잘 보지는 않지만 이런 거래량들과 추세선만 보고 아니면 캔들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정말 좋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잘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잡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셔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롱을 못 먹어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근데 이 선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의 변동성이 나왔고 한 번 돌파하니까 결국 밀렸던 자리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오늘 새벽 4시부터 5시 이때 저항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한 번 더 맞고 한 번 더 도전을 못한 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았던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숏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롱이든 숏이든 다 발라먹을 자신은 있고 제가 뭐 롱이다 숏이다 이걸 영상에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게 언제 올지 모르고 이 관점이 정말 맞아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해야 되는 타점인지 아니면 매매를 해도 정말 손익이 괜찮은지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 보니까 제가 그 관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을 때 들어가 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기준에 따른 그 매매는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신데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